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부정하며 자책한 경험이 있나요?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책 제목은 바로 허구의 삶이에요. 자, 함께 책을 펼쳐볼까요? 1장. 오후 2시쯤 경일 703 밴드에 여행자의 글이 올라왔다. 반창의 밴드인 만큼 대부분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여행자라는 닉네임은 다들 알지 못했다. 여행자의 글은 이곳에서의 여행을 끝내려 하니 슬퍼하지 말고 추억 한 줌씩 들고 와서 놀다 가라는 일종의 부고장이었다. 그리고 이 부고장의 주인은 지상만에 의해 허구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초대장을 읽은 사람들은 허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같은 교실에서 지냈던 친구 허구는 경일고 2학년이 시작되는 날 전학을 왔다. 큰 키와 하얀 얼굴로 표준어를 하는 허구는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허구의 전학 사유를 궁금해했고 허구는 로맨스, 폭력 등 여러 장르와 거짓을 섞어가며 무용담을 펼쳐내곤 했다. 18살 상마는 외삼촌의 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고 있다. 점심 한 끼만 먹고 외숙모의 구박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오늘은 꽤 괜찮은 날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배달집이 높은 담장의 과수원 2층 집으로 배달을 갈 때마다 그 집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도 배달을 갔더니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오렌지 주스를 줬다. 주스를 다 먹고 부엌을 나서던 상마는 한 아이와 마주쳤다. 허구였다.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도 잠시 허구는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물을 달라고 했다. 허구 어머니였던 할머니는 허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다정한 말을 쏟아냈지만 허구는 차갑게 대답하며 엄마의 말을 잘라냈다. 그 모습을 본 상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허구가 부러웠던 동시에 부모님이 없어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상실감을 느꼈다. 상만이 허구의 친구인 것을 안 어머니는 만두를 쪄줄 테니 먹고 가라고 말했다. 만두를 찌는 동안 허구의 방을 구경했다. 허구의 방은 정말 상만의 세계와 동떨어진 곳 같았다. 큰 방에 침대와 옷장, 기타, 그리고 최신 워크맨. 그중 각종 자동차 모형이 진열된 것을 보았다. 상만은 경찰차 장난감을 하나 집어들고는 자신에게도 이것이 있다고 말했다. 허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란 눈으로 상만을 바라보았다. 상만은 엄마가 어릴 때 사줬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갖게 됐는지 몰랐다. 상만이 기억할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허구와 꽤 가까운 사이가 된 상만은 자율학습을 핑계로 매주 토요일 상만의 집으로 놀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제 나와 같이 허구의 책상에서 공부를 하던 상만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허구 옆에 있는 푸른색 하드커버 노트를 보았다. 일기라고 생각한 상만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노트를 펼쳐보았지만 그것은 소설이었다. K는 여행자다. 하지만 이 여행자는 K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일종의 숙명이다. 5살 때 K는 큰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울며 헤매던 K는 냄새에 이끌려 치킨을 파는 어느 가게에 멈춰섰고 아줌마가 주는 닭튀김을 먹으며 엄마를 기다렸다. 곧 K는 엄마를 만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중학생이 된 K는 친구들과 우연히 그 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K는 갑자기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고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구토로 인해 무릎을 짚었던 K가 다시 몸을 일으키니 오토바이를 탄 양아치가 친구들을 향해 욕을 해대고 있었다. 근데 그 양아치 얼굴이 K,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다 또 심한 구토 증상이 오더니 이번에는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옆에 있는 닭집 가게 아들이 나타나 오토바이 헬멧을 벗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K 자신이었다. K는 이 장면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K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 두 번째 여행은 바로 1년 뒤 지하철 계단에서 구토 증세가 느껴지더니 체크무늬 셔츠에 낡은 청바지 차림을 한 K 자신을 보았다. K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다녔고 결국 여행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여행은 K의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만일 과거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보여주는 나의 삶으로의 여행인 것이다. 허구가 쓴 여행자 K 글을 본 상마는 강렬한 질투를 느꼈다. 사실 상마는 작가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중학생 때는 백일장을 나가 상을 타기도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에는 나라는 존재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
상만은 나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글쓰기를 그만둔 상만에게는 자신을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허구가 부러웠다. 허구가 가진 배경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닌가? 2장.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서관 게시판에 문학 공모전이 붙었다. 공모전을 바라보는 상만에게 허구가 다가와 관심이 있냐고 물었다. 상만은 퉁명스럽게 내가 더 관심 있지 않냐며 여행자 K소설을 읽었다고 실토했다. 그 말을 들은 허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어땠냐고 물었다. 제법 잘 썼다고 말했더니 허구는 내 이름으로 그 소설을 공모전에 내보라고 제안했다. 너무나 유혹적인 제안에 상만은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허구의 소설의 결말만 바꿔 공모전에 내버렸다. 상만이 바꾼 소설의 결말은 만약 여행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가지 않은 길의 미련과 후회를 두지 않고 그저 아쉬워하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즉 여행자의 삶을 끝내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상만은 그 소설로 차하로 뽑혀 상을 받았다. 상만은 허구에게 물었다. 이런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고. 허구는 고민을 하다 자기의 경험담이라고 말했다. 허구는 사람들은 하나의 인생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의 인생만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세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것을 알 뿐이다. 우리가 예전에 만난 세계도 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경찰차를 가지고 함께 놀았다. 라고 설명했다. 상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을 알지만 그 세계의 자신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린 상만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넘겨버렸다. 상만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허구와 멀어졌다. 바로 여자 문제였다. 상만이 좋아하는 여자임을 뻔히 아는 허구가 그 여자와 키스를 했다는 것을 여행자 K소설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여행자 K소설에서는 다른 세계의 허구가 한 일이라고 묘사했지만 상만은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대학에 들어가면서 허구와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 사실 상만은 허구의 집과 가족의 온기를 나눠받고 책을 얻었으며 심지어 허구의 소설을 자기 것으로 공모전에 내면서 점점 속이 빈 껍데기가 돼가는 것 같았다. 상만은 그 이유 때문에 더욱 허구와 멀어지려고 했다. 3장. 상만이 허구를 다시 보게 된 것은 29살이 되던 어느 해의 봄이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던 상만은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길, 헐렁한 니트 셔츠와 긴 머리를 한 허구를 만났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상만은 주말마다 허구의 집을 드나들면서 허구의 가족과 다시 밀착되어 갔다. 허구의 아버지는 호탕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여행사에 다니던 허구는 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출국 하루 전, 허구는 모객이 안 되어 여행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했고 결국 국내 여행으로 변경되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날 상만과 허구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상만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눈이 커다래졌다. 뉴질랜드에서 관광객을 태운 열기구가 추락하여 탑승객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분명 저 일정은 허구의 부모님의 여행 일정에 있었다. 상만은 허구에게 사고가 날 줄 알았냐고 물었다. 눈빛이 흔들린 허구는 그저 놓친 애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 관광객이 어떤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간 건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만큼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한 상만은 아침부터 맹렬히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허구의 부모님이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 사망했다는 경찰의 전화였다.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 허구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렇게 허구와 두 번째 헤어짐을 맞이했다. 4장. 허구와 연락이 끊긴 20년 동안 상만의 회사는 크게 확장되었고 사장의 신임을 얻은 상만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하고 어두운 과거를 숨기는 대신 그 부분을 거짓으로 꾸며서 거래처 직원인 성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허구에게 연락이 온 것은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다. 소파에 누워 예능을 보는 딸 영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 성희, 첫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자랑스러운 아들 영우. 상만은 자신의 온몸을 바쳐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러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간 상만은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자신의 아들 영우가 한 여자아이와 바짝 붙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본 상만은 영우에게 야단을 쳤고 이 일로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 성희는 성적 말고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상만을 몰아쳤고 영서 또한 맞장구를 치며 상만을 나쁜 아빠로 만드는 듯 했다. 더불어 성희는 상만이 꾸며낸 거짓까지 알아내면서 이혼까지 들먹이고 있었다. 이때 상만의 핸드폰으로 온 전화의 주인공이 허구였다.
20년 만에 친구와의 재회에 긴장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고 창가 침대에 앉아있는 허구를 보았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허구는 말했다. 죽음이라니. 이번에도 허구는 상만의 인생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상만은 여행자 주제에 왜 병을 피하지 못했냐고 우스갯소리로 물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죽는 것이 더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상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온 허구가 사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생각하다니 배부른 자의 투정과 여유가 아닌가. 허구는 상만에게 상주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끝을 지켜달라고 했다. 5장. 허구가 죽은 뒤 상만은 밴드에 초대장을 올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장례식장에는 한 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 당연히 고등학교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한 상만은 처음 보는 얼굴에 의아해했다. 그 사람은 허구의 동생 이용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상만은 믿지 않았다. 허구에게 단 한 번도 동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용수는 허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허구는 유괴를 당했다고 한다. 허구의 진짜 이름은 이현수로 현수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살림을 때려 부수고 자식들도 때렸으며 심지어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을 털어갔다고 한다. 그러던 현수가 5살 때 현수는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때 현수는 우연히 시장에서 대부업을 하던 허 사장의 부인을 만났고 마침 얼마 전 아들을 잃어 반실성 상태였던 부인은 현수를 붙잡은 것이다. 그렇게 허 사장의 부인은 현수를 자신의 아들인 양 절대 품에서 놓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허 사장은 현수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허구를 사왔다. 그 허 사장 부부가 허구의 부모였다. 그제야 부모님에 대한 허구의 태도가 이해되었다.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은 사실 유괴범이고 진짜 부모님은 돈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았던 허구는 그 어느 쪽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허구는 여행자가 된 것일까? 그러고는 용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형의 사진이라며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본 상만은 사진을 뺏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허구랑 같이 있는 아이가 누구냐고. 용수는 옆방에 살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사갈 때 형이 아끼던 장난감을 줬을 정도로 친했다고 말했다. 사진 속 허구 옆에 있는 아이는 바로 상만이었다. 정말 경찰차는 허구가 준 것이었을까?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내면의 상처로 얼룩진 점은 둘 다 비슷했지만 허구는 그 어느 곳에도 뿌리 내리지 못했고 상만은 거짓으로 다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자신이 아니었다. 삶을 왜곡할 수 있을지언정 리셋하고 되돌릴 수는 없다. 그저 나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만은 이제서야 아내 성희에게 모든 거짓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 자, 여러분, 오늘 책은 어땠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삶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여행자의 삶은 그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저 길을 잃을 뿐이죠. 또한 상만처럼 자신의 일그러진 삶을 비관하고 다른 삶을 선방하면서 허구를 쌓는 것도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떠한 선택도 부정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며 나를 너그럽게 안아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신의 선택을 응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감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또 좋은 책을 들고 올게요. 안녕.